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8월 30일 오전 11시 13분이고요. 빠르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일단 어젯밤에요, 제가 정말 급등하자마자 텔레그램으로 쭉쭉쭉 정리 드리면서 대응해 드렸는데요. 어제 그레이스케일이 ETF 관련해서 승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24시간 동안에 1억 4천만 달러의 청산이 발생이 됐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청산이 발생이 됐습니다. 총 청산 규모만 해도 1억 4천만 달러의 총 청산이 발생이 됐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영상 바로 대응해 드렸어요. 오전 12시 4분에 대응을 해 드렸으니까 판결문 뜨자마자 올려드렸고요. 판결 원본까지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렸습니다.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렇게 트위터에서 올라왔던 내용들 정리해 드리면서, 어제 주된 내용은 이제 판사의 이제 의견이 있었죠.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CMA 선물 가격 사이에 99.9%의 상승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SEC는 두 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승인했지만 그레이스케일이 제안한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둬야 할 게 뭐냐면, 바로 ETF 출시가 아니고요. 이 SEC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팩트로 남아 있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SEC가 45일 이내 항소를 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불나방처럼 오른다 오른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투심을 바로 잡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추세 라인 자체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던 흐름은 이 흐름이잖아요. 그 센티멘탈 사이클 자체에서 더 흐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TF라는 승인을 받고 바로 퀀텀 점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변경이 됐느냐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진 않다. 왜냐면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빠르게 전달을 드리는 뉴스이기 때문에 팩트만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이 봉만 봤을 때요, 이 6%라는 구간이 첫 번째로 ETF라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은 했지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제가 크립토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계속적으로 닮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ETF라는 거는요, 결국 그러니까 개인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GDPC라는 이제 신탁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만 해도 채권 있지, 신탁 있지, 이런 것들이 예금 이자를 말고도 꽤 다양한 상품으로 개미들이 투자를 하면서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진 않지만 다양한 투자처들로 자금 확보를 하는 그런 수단인 거거든요. 똑같아요. ETF에서 지금 GTBC로 갖고 있는 신탁이라는 상품조차도 결국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이어야 돼요. 이게 결국 호재성으로 짙어지는 건데, 이 팩트는 여기 나와 있어요. 확실한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하다. 물론 그레이스 판결만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일부 상승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6%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이 재료가 마법의 총알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촉매는 블랙록 등 대형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금 ETF 상장 소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강력한 촉매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에서 어제 6%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데드캣 바운스의 재료로는 충분히 작용을 했지만, 이 추세 라인 자체에서 아직 버티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 기존에 올려드렸던 그 트레이더들 관점 있죠. 제가 기존에도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현 구간이 지지를 받게 되면 이 구간처럼 이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바람이 나와야 돼요. 이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 추세 라인 1번과 추세 라인 2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게 이 뭐라 했죠? 이 삼각수렴상 벗어나는지, 이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면 지금 이 흐름에서 여기가 바닥이 지지되는지가 1-1포인트로 나올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점이 뭐였냐고 말씀드렸냐면, 이 센티멘트 사이클에서도 반등은 조금씩 있었어요. 이 반등들 보이시죠? 이 반등들은 조금씩 있었어요. 현재 구간을 보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안에서도 반등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 또 빠졌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예.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반등을 보고 다시
흘러서 또다시 갈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포인트를 이게 진짜 상승으로 돌렸다 체크할 수 있는 딱 포인트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기 맨 고점이 나왔던 요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를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거봐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여기 요 부분을, 세 번째 포인트 있죠. 이 부분을 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포인트는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월봉을 봐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단기적인 일봉과 시간봉으로 보면 급등했다 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데, 월봉 안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흐름이 시간 안의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월봉을 볼게요. 지금 십자봉이고요. 또 하나, 제가 영상 8월부터 초점 둔 게 뭐였죠? 월봉상 삼각수렴을 벗어나는지. 근데 그 안에서 또 뭐였죠? 저점을 깨는지. 이게 원화 포인트예요. 자, 달러로 봤을 때 지금 일봉상으로 또 빠지고 있죠. 근데 월봉으로 또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원화보다 지금 음봉으로 더 크게 나와 있죠. 결국 우리가 8월의 시간을 잘 볼게요. 8월의 시간이 지금 D-Day 2일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봉이 지금 음봉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양봉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음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 뭐였죠? 이 삼각수렴상 벗어나는지. 아직까지 저점이 깨지진 않았죠. 이 저점이 깨지진 않고 땡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월봉상으로 아래 꼬리를 그냥 말아 올린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고요. 지금 잘 보면 고점은 내려가고 있고 저점은 깨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9월의 저점을 여기서 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9월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봐야 할 게 뭐냐면, 이슈적으로는 금리, 그리고 ETF 승인, 결과 또 하나 나오죠. 또 하나 뭐죠? 월봉이 8월에 월봉을 깨는지. 8월에 월봉을 깨면 9월에 이제 깰 거고요. 그게 아니면 월봉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지지 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9월에 뭐가 됐든 방향성이 이제 확실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가 근거 3, 월봉 3월. 3개월 월봉을 봤을 때 현재 봉이 진짜 그지같이 그렸어요. 잘 보면 3개월 봉도 저점을 깨지 않았거든요. 근데 끝나는 봉이 언제 끝나냐면 10월에 끝나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런 봉은 저는 사실 차트를 해보면서 이런 봉 본 적도 없어요. 결국 3월 봉이 10월에 끝난다는 가정을 두면 9월에 결국 이 봉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딱 하나예요. 이 봉을 이렇게 말아서 양봉으로 또다시 이렇게 만들거나, 또 하나는 음봉으로 그냥 이렇게 내리꽂고 이거를 이제 월봉상 파동 1파, 2파로 조정으로 보거나. 저는 아직까지는 2파 조정 안의 범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길어진다고 하면 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1파, 2파가 되겠죠. 월봉상으로. 월봉이 가장 크게 간다 했죠. 그리고 3파로 턴을 하는 순간이 재료의 촉매자가 가장 필요하다 했죠. 이 촉매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ETF하고 내년에 뭐가 있죠? 반감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ETF 승인, 완벽한 현물에 대한 승인, 이거와 반감기, 이 촉매제가 그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있는 기간이 이제 앞으로 2024년도. 또 하나 뭐가 있다 했죠? 기존 차트에서 보내드렸던 이 지금 뜨는 사진 있죠? 인하 기간, 그리고 동결 기간, 그리고 유지 기간, 그리고 상승 기간, 이 지표 나왔던 이 차트로 봤을 때 그 기간이 2024년도에 촉매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뜬 ETF는요, 매일 매년마다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휘둘리지는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영상을 찍어드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8월 충분히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지켜보고 9월에 만약에 단기적인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구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는지만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투심적으로 안정돼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 근거로 투심 안정시켜드리는 이유는 알트들의 움직임이요. 이제 알트들이 어제 이제 뭐 스택스뿐만 아니라 몇 가지 움직이긴 했지만, 시간봉, 일봉 볼 필요 없다. 지금 뭐냐면 월봉을 봐라. 월봉 똑같이 비트 따라가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달러로 보면 얘네들 아직까지 음봉 큽니다. 또 하나가 지금 월봉 접점들이 계속 깨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깨지는 봉은 나왔는데 완벽하게 이거를 무너뜨리는 봉이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트를 지금 이렇게 먼저 치고 올려놨다. 근데 알트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요, 지금 마냥 비트의 위치상 또다시 하락으로 턴을 하면 알트들은 또 박살납니다. 예. 결국 지금 비트를 올려놨다는 이유를 두 개를 보면,
돌파 흐름을 보고 타더라도 늦지 않고요. 만약에 비트가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하락으로 턴을 하면 그 피해는 알트들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물려보신 분들은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제가 오전 영상 대응해 드리는 것도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8월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매수 매도하는 거 권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정말 알트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생각하시면 딱 하나만 보고 타세요. 어제 나왔던 알트들 있죠. 대부분 일봉이 양봉으로 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트의 저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저는 손절을 원하고요. 그게 아니면 단기적으로 지금 주봉상으로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알트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의 갭을 메꾸는 선에서만 급등락을 타시고요. 가급적이면 9월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봉 확실히 나오면 저도 이제 사실 현금으로 대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미쳤다고 사실 10억 정도 세팅해 놨겠어요. 저도 확실한 매매를 하려고 저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 매매하고 시드 꺼내는 거 거의 손꼽아요. 그만큼 저도 장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때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비록 이 자리가 지금 현재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자리가 오지 않고 이 자리가 끝이라고 할지언정 어차피 저도 이제는 장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시드를 꺼내 들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업히트 장만 하더라도 전부 다 주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시세 변동에 대해서 급격하게 나와 있던 거고요. 어제 미국의 SEC 판결 이런 것들 누가 알았겠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를 보고 촉매제가 어떤 게 남아있는지를 좀 보는 시간을 제가 또 준비할 테니까요. 일단 오전에 이렇게 긴급 대응해 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오르든 어떻게 내리든 어떻게 횡보를 하든 피하지 않고 무조건 빠른 소식으로 영상에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어제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빠르게 전달 드린 것처럼요. 제가 텔레그램 모집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어제처럼 불안하신 분들 있을 것 같고 못 들어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주소 남겨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변동이 왜 나오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으로 마지막으로 아직 접속 못하신 분은 꼭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촉매제가 될 만한 뉴스들과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오후 방송이든 아니면 내일 영상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긴급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